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ART 나와서 대체 리스크 위험 보내는 거 정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해가지고 영어 나오니까 겁먹지 마시고, 일단 ART 뭐냐면 원래는 위험을 누구한테 줬어요? 보험회사한테 줬어요. 근데 보험회사도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못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못 받는 거 따로, 이제 예를 들어서 거의 이런 거거든요. 자, 우리가 위험이 크다. 위험이 많잖아요, 위험이. 근데 보험회사는 요것뿐이 안 돼요. 근데 얘보단 더 큰 이만한 데에서 이렇게 주는 거. 얘는 못 받으니까. 이게 자금 시장. 우리 이제 금융 시장이라고 있잖아요. 그냥 크게. 거기에 비하면 보험은 요것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쪽에 넣겠다. 그 내용. 그냥 어떻게 넣어요?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하면 되고. 그런 건데, 일단 대체 위험 정가 해가지고 나오는데, 비효율적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다양한 리스크 재무 방법이다. 협의 하면은 보험, 영업, 리스크. 그러니까 보험의 보험 시장이 아닌 자본 시장의 투자 리스크로 정가하는 거. 강의는 정통적인 재보험, 그러니까 보험 시장 재보험, 비정통적인 대체로 정가하는 다양한 수단이다. 보험을 대체하여 리스크 금융 시장을 정가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는 보험회사 주는 건데 딴 사람, 금융으로 준대요. 금융 시장. 되셨죠? 그냥 전체적인 그림 했죠. 그러면 어떻게 줘? 어떻게 줘? 위험을 어떻게 줄 거야? 자, 보험 정가의 형태는 어떻게 되냐? 보험의 위험을 증권화한 거야. 대체 채권을 대제한 채권, 파생 채권에서 옵션, 선물, 수합이 이런 게 있다. 비정통적인 대체 시장의 캡티브, 혁신적인 재보험 활용하여 재보험 해가지고 그중 자본시장 포함된다. 자, 자, 얘는 어차피 적이잖아요. 나 몰라. 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험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이 돈이 있는 사람이야. 제 위험이야. 위험, 얘한테 줄게. 어떻게?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러니까 위험을 채권을 만든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 대제해놓은 옵션 같은 거, 태풍 와서, 이게 뭐, 피해가 보면은 나한테 100만 원만 줘. 대신에 이거 안 오면, 너 이거 줄게. 대신에 이거 얼마짜리냐? 50만 원. 좀 너무 싸나? 자, 이런 채권이에요. 자, 이거 50만 원이야. 50만 원 너 줄게. 50만 원 사. 대신에 대자연이 안 주면 이게 없어져. 대재해. 이제 태풍이 안 오면 이게 없어져. 50만 원 네가 가져. 이해돼요? 그냥 가져. 50만 원. 대신에 태풍 오면은 너가 나한테 100만 원 줘. 되셨죠? 그냥 그런 것들이야. 그러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해요, 안 해요? 모르지. 저는 안 해. 무서워. 근데 하는 사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본다고 돼요. 온라인크가 아니고, 요 내용은 이따가 캡본드라고 있어요. 캡본드. 거기 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렇게 된다. 채권은 그냥 종이로 만든 거예요.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채권 권리가 있는 종이. 채권자. 그런 거예요. 그런 거다. 파생상품 해가지고, 이것도 그냥 나중에 아니고 안 할래요. 그냥 증권에서 있잖아요. 우리 증권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 나 잘 몰라요. 솔직히 증권 잘 모르는데 거기서 나오는 건데, 옵션이라는 건, 자, 또 잘난 척 해야 되나? 물건을 팔았어요. 수출업자, 수입업자 했을 때 수출하는 사람이 물건을 팔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돈을 줘야 되는데 언제 줄지 몰라요. 왜냐하면 당장 주자마자 돈을 주면 되는데 1년한테 줄게. 100만 원을 드는데 100만 원을 줄게. 근데 지금 환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때 했을 때 환율 해가지고 뭐 1,000원이다. 그래서 100만 원 줬는데 다시 팔 때 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올라가면 덜 받는 거고 내려가면 더 받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모르는 거지. 그때가 다.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환율이 떨어져도 이만큼 해줄게. 이게 옵션이에요. 선물은 미리 물건 주고 나중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내가 해줄게. 그런 것들이. 스왑은 좀 바꾼다는 거거든요. 바꾼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번 그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밭대기라고 그랬죠. 배추밭. 이거 설명 한번 해드린 것 같아요. 이 밭을 1월 달에 전매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매하는 사람이, 야, 이거 지금 얼마 줄까 이거? 1,000만 원 줄게. 1,000만 원, 100만 원. 왜 잘 안 나오지? 천천히.
100만 원 줄게 나한테 팔어. 어떻게? 8월 달에 이게 잘 되면 농사가 잘 되면 2천만 원 벌어요. 농사꾼은. 근데 태풍 와서 오면은 뭐 500만 원뿐이 못 벌어요. 500만 원. 이런 조건에 있으면 1월 달에 야, 이게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나한테 넘겨. 판권을. 그러면 얘 소매업자예요. 농부 입장에서는 어때요? 얘가 잘 되면은 2천만 원, 1,000만 원 손해 보지만 못 되면 500만 원. 아, 이러면 안 하겠다. 잘 되면은 못 되면 빵원해, 빵원. 못하면 다 날리는 거야. 태풍 오면. 그러면 입장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이면 잘 되면 2천인데 못 되면 아무것도 못 받아. 그러면 차라리 지금 1,000만 원 받고 잘 되면 못 되든 위험을 얘한테 넘길까? 그때 한번 얘기를 한 거 싹 해가지고 우리 그거예요. 밭대기, 가대기. 이거 선물도 비슷한 내용이고 그거예요. 비정통적인 시에서 캡티브. 요소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캡티브, 내보험, 자가보험, 혁신 재보험기법에서 자본시장을 포함된다. 오케이. 그래서 자, 이 특징이 뭐냐? 손실의 자기 보유 수준이 높다. 크잖아. 그죠? 계약 기간이 순회에 거친다. 그러니까 보험은 보험도 긴 거 있잖아요. 생명보험 길지만 대체로 손해보험은 한 달, 두 달, 1년이잖아. 단기인데 얘네는 그냥 길게 할 수 있다. 복수 리스크를 대상으로 한다. 이것저것 리스크가 하나가 아니고 이것도 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하나 딴 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보험에 담보되지 않는 리스크를 한다. 그죠? 일반적으로 보험에서 안 하는 우리 주가 떨어지면 우리 경제 손실 떨어지면 우리 이미지 안 좋으면 네가 돈 줘. 보험에서 받아줘요? 안 받아주지. 어떻게 받아줘요? 보험은 대수의 법칙이 있잖아요. 동질의 위험을 가진 사람은 단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얘는 되잖아요. 그냥 채권만 만들면 되잖아요. 자본시장 증권을 해가지고 포함된다. 오케이. 자, 이제 종류가 나오는데 이 종류에서 제가 조금씩 설명해 드릴게요. 캡티브, 자가보험이에요. 자가보험, 내보험. 모든 보험은 내보험부터 시작했다 그랬죠. 그래서 기업의 자신의 위험을 재보험회사 정가지 않고 자회사 형태로 보험회사 설립하여 위험을 인수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원래는 이만한 회사가 있어요. 근데 S회사예요. 예를 들어서 이름이 S. 이름이 S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는 이제 보험을 들어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돈을 비축해 놓는 거예요. 근데 딴 보험회사 했더니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걸 내가 품어볼게. 따로 비축하면 되잖아요. 사고 나면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대충 평균이 나오죠. 내년에는 이만큼 손해봤고, 1억 정도 손해봤네. 내후년은 9천, 그때는 8천. 쭉 보니까 1억 정도 있으면 되겠네. 1억. 그래서 사고 나면 1억 주면 되잖아. 이게 자가보험이에요, 자가보험. 즉, 캡티브. 어려운 말로 캡티브라고 이제 읽는데, 이 자가보험. 근데 이 자가보험이 여기 내 안에 있냐? 아니면 내 거도 하고 여기 밖으로 나가 딴 회사 거도 하냐? 그래서 얘가 우리 보험 있잖아요. 그냥 보험.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적으로 지금 있잖아요. 삼성, 현대 막 있잖아요. 걔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거만 하는 게 아니고 딴 것도 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캡티브는 요거부터 시작인데 여기까지 포함된다. 그래서 여기 소유 기업이 하나인 경우 단위 캡티브. 요거. 소유 단체 2개 이상 기업인 거는 그룹 캡티브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도 하고 다른 사람까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자가보험인데 그래서 얘 장점이 뭐냐? 내가 갖고 있어요. 내가 모든 거예요. 그러면 딱 봐도 돈이 부가비용, 영업비 이런 게 필요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줘도 되잖아. 내 거 내가 갖고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 대신에 내가 갖고 있으니까 우물하게 그리죠. 이게 위험이 있고 이게 변화된 트렌드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는 거죠. 트렌드를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으니까 요거 내 거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딴 보험에서 주면 얘가 동향이 바뀌면 이렇게 바뀝니다. 기술도 하고 이렇게 위험이 큽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위험이 크니까 요거 바꿔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개선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점 보면 리스크 관리 비용이 절감. 내 거 내가 하는데 돈이 안 들잖아요. 기업의 안정성 신용도 증가. 왜? 내가 돈이 더 많잖아. 내가 100억이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 그냥 과하게 50억을 보험에 들었어. 그럼 나 50억뿐이 없잖아요. 아이고 힘들어. 그렇죠? 근데 내가 50억 안 주면 어차피 사고 나면 줄 거지만 내가 100억이잖아요. 지금 갖고 있는 게. 오케이.
돈 꾸어오는 거, 대출 받아오는 거 돈 들잖아요. 이런 것도. 부보 가능한 리스크 담보 절감한다. 부보, 보험을 든다. 불가능하다. 딴 데서는 안 들어줘. 그걸 내가, 내 거니까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들어줄 수 있다. 용이한 재보험 가입한다. 개만이 해서 재보험 체결 때문이다. 그래서 이익을 창출한다. 됐죠? 자금 송금 유리하다. 됐죠? 전체적으로 그냥 뜻만 아시면 돼. 자가보험 내 거잖아. 내 거잖아, 지금.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어려운 거 다 할 수 있고, 내가 튼실하잖아. 재보험도 잘 들 수 있고. 근데 기업 잔재로, 야, 재보험, 이거 다 되잖아. 그리고 나 돈 빌리러 갈 때, 야, 나 자산 이만큼이다. 나 더 줘라. 다 된다. 단점이 뭐겠어요? 딱 봐도 알겠죠? 일단, 모기업의 재정적 부담. 왜냐면, 사고 나면 어떻게 돼? 사고 나면. 운영사인 부담되고 캡티브 운영 필요한 비용, 전문 고용, 경영 부담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걸 하려면 내가 알아요? 모르잖아. 보험회사 기술력, 인원, 전문 인력 그거를 내가 고용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게 스트레스. 그 얘기예요. 규칙 차이에 따른 운영사의 부담이 된다. 요 정도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정. 자가 캡티브는 잘 안 나와요. 근데 그냥 캡티브 그것만 나와요. 다음 중 보험의 정가가 되지 않는 것은 타인에게 캡티브. 그러니까 즉 캡티브라고는 좀 그렇지. 단인 캡티브라고 해요. 아니면은 자기보험, 자가보험 이렇게 나오는데 한 번 나왔었어요.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 자, 한정 리스크라고 나옵니다. 한정 리스크 계약. 한정 리스크는 뭐냐면 리스크 계약은 맞아. 계약이 뭐야, 계약. 자, 얘한테 계약하는 거. 나 위험 나면 네가 책임져. 자본시장에. 오케이. 근데 그걸 한정한 거야, 한정. 여기 보면 파이넛. 발음 봐. 그냥. 한정하다. 이게 한정하다는 뜻이야, 이게. 리스크를 한정한대. 계약인데 리스크 계약을 한정한대. 뭐냐면 자, 리스크 내가 위험이 이만큼이면 이걸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요만큼만 해줄게. 한정한다. 그 의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자로부터 보험자가 전가되는 리스크 한정 있는 계약으로 금융보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운영의 방법은 한정 리스크 계약은 계약 기간은 보통 짧게 하고 계약자 매년 보험료를 지급한대. 그럼 보험자는 이 보험료를 일정 보수를 공제한 후 그냥 저금이라고 생각하면 저금한 거예요. 그냥 저금하다가 저금 일정 공제한 후 계약자면 기금을 적금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립된 기금인데 매년 확정된 이자를 줘. 우리하고 보험에서 이자를 줘? 보험에서 보험료도 줬다고 이자는 안 주잖아. 근데 얘는 저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내가 이거 주면 야, 나 위험 좀 전가할게. 그럼 얘는 수수료 빼고 나머지를 저금을 딱 해놔. 그래서 위험이 없으면 얘를 이자를 주는 거예요. 위험이 있으면 주고 나중에 채워놔. 이게 보험이야. 근데 일단 내 위험한 건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왜 나오냐면 자, 좀 이렇게 보험에서 좀 나와봐요. 내가 기업이요. 운영을 하다가 사고 나서 불났어. 떨어져서 돈이 필요해. 그러면 내가 신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이 안 돼요. 애들 막 돈 빼달라고 그러고 갚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누가 돈을 빌려준다?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자, 이자를 계속 주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이 기금으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딱 봐도 내 돈 저금했다고 하는 건데 뭔 의미가 있어. 하지만 내가 신용이 없을 때 내 돈으로 탁 준다. 고맙지. 부족한 보험은 부족분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거야. 내가 적금한 게 10억이야. 근데 손해가 20억이야. 그럼 얘는 10억 앤드 10억을 더해주는 거. 보험자가 대부분 보험료의 최대 부담에 설정하고 있다. 오케이. 됐죠? 한정적인. 그러니까 한정 딱 하면 저축, 저금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계약 만료 시 적립금이 남아 있으면 반환해야 되고 보험자 부담한 일정 비용 재계약 시 보험료를 반영할 수 있고 손실의 대부분 계약자 부담하지만 매년금 변화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정의 있잖아요. 정의 딱 넣고 이게 뭐냐. 그래서 한정 리스크 그게 나와. 그치? 이름부터 외우셔야 되고 특징 보면 다양한 리스크 전가된다. 순수 리스크뿐만 아니라 시차 리스크, 투자, 비용 이런 것도 된다. 순수 리스크는 손해만 보는 거. 그거 외에
투기적 리스크도 되고 이익의 변동성이 감소한다. 매년 손실 자금에 안정적으로 장부상 이익의 변동성 감소하기 때문에 경영인의 평가 유리하고 누진세 제도 하에서도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 그냥 돈을 별거 다 하죠 우리. 세무사도 아닌데 돈을 여기다 누니까 세금을 턴다고 하거든요. 여기다 세금을 털자. 좀 별 얘기를.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균등한 보험 납입 중장기 계약입으로 거래상에 절감되고 보험료가 계약 초기에 결정되어 균등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그냥 계약 초기에 얼마 계속 적립을 하는 거야. 적립하다가 사고 나면 보험 그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사 손해가 만약에 더 많이 났다 그럼 보험사가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가 안 났다 그러면 이자만 받는 거잖아요. 보험료를 절감하고 이익 환급에 따라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다. 자, 단점은요, 향후 보험료가 안 돼. 왜냐,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났어. 그럼 얘가 돈을 이만큼, 보험금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다음에 재계약할 때 얼마큼? 이만큼 냈으면 이만큼 내야 되잖아. 그거예요. 기대 손실이 발생의 경우 향후 재계약 보험료가 증가되고 자금 차입 수단으로 사용한다. 좀 나쁜 거죠. 돈을 내 거니까 나중에 어려울 때, 돈 좀 가져와. 막 그것들. 금융재보험, 좀 이따 할 거예요. 이 경우 차입 수단의 변제를 할 거고 계약 초기에 거액 자금 투자의 명목을 차입할 수 있고 지급력 구조에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지급 능력. 나 저기 돈이 있는데 그렇게. 그래서 요거는 일단 우리 요 끝나고 맨 끝에 원래 이제 재보험 가면은 저희 교재에 재보험 파트에 있는데 그걸 좀 끌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제가 프린트 있죠? 거기에서 간단하게 그렇게 하고 제 교재는 그걸 풀어서 한 거니까 일단 그때 안 하고 지금 할 거예요. 이거 끝나고 그래, 금융재보험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종종 나와요. 근데 너무 어려워. 근데 그냥 간단하게 시험에 나올 것만 종류만 딱딱딱 아시면 돼요. 됐죠? 그렇게 하면 돼요. 이거 됐습니다. 이제 복수 종목. 자, 및 복수 트리거. 와, 일단 복수 종목은 원래는 보험에서 이거 하나만 할게요. 자동차 보험 하나만 할게요. 근제보험 하나만 할게요. 시설물 하나만 할게요. 각각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패키지로 한 번에 여기 사고 나면 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복수 트리거라는 건 트리거. 방아쇠 트리거예요. 근데 방아쇠가 두 개네. 복수네. 뭐냐면 사고 나면 교통사고 나면 사고만 하면 돈 주죠. 불 나면 돈 주죠. 근데 얘는 뭐냐면 트리거는 방아쇠가 두 개야. 그래서 불 나면 주는 게 아니고 불 나고 불 나서 영업 손실이 있으며 아니면 주가가 떨어지면 두 개 이상이 맞아야 되는 거야. 불이 났는데 괜찮아. 불 나자마자 불 껐어. 건물 살짝 탄 거야. 그래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야. 복수 트리거는. 근데 일반적으로 화재 보면 나오죠. 그런 것들. 트리거 복수 종목 해서 나오는데 복수 종목에서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여러 리스크 발생한 총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만든 계약. 예컨대 하나의 보험에서 하자. 회사 휴지보험. 기업 휴지보험은 불이 나면 영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실 나는 거. 휴업손해는 아니지. 영업 휴업손해? 그런가? 일을 못 하면은 내가 일을 했으면 이만큼 돈을 버는데 일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 손실 같은 거. 그거 리스크를 해가지고 이거 순수 리스크만 아니면 금융 리스크 포함된다. 오케이. 장점이 나옵니다. 장점. 리스크 관리 능력이 증대되고 포트폴리오 분산 요건에 의한 리스크 관리 능력이 신장된다. 포트폴리오 한 바구니에 결안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저쪽이야. 금융하고. 근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는 객관식 시험에 시험 문제 나오면 보기에서 고를 정도만 하면 되잖아요. 이게 뭐냐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저 뭐지? 우상향이냐 우하향 막 있잖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하면 돈 버는 거고 막 그런 거. 빨간색 파란 막 이런 것들 넘어갈게요. 그런 거 아니다. 그냥 포트폴리오로 넘어가면 돼요. 보험료 경각 지출 안정된다. 자, 보험료를 깎을 수 있죠. 원래 얘 들면 얘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이지만 한 번에 들면 5개지만 10만 원씩만 50만 원 한 번에 들면 30만 원, 40만 원 한 번에 다 들 수 있다. 그렇죠? 담보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이제 이 안에 있는 거 사고 나면 다 해줄게. 이 안에 교통사고 나도 불이 나도 기업 휴지보험이 있어도 아니면 산재는 아니고 산재는 근제 나중에 할 거예요. 해도 다 근로자가 다쳐도 다 해줄게. 이 안에서 하면 그렇게 단점은 회계 처리면 세금 공제 불명. 그죠? 어떻게 해야 돼? 세금 처리는 회계 처리도 어디 나갔다고 그래야 돼? 예.
표준화된 약관 규정이 미항집 내고 새로운 리스크 담보력이 미흡하다. 자, 이제 복수 트리거 나옵니다. 방아쇠 트리거. 트리거 방아쇠이다. 복수 트리거는 2개 이상의 트리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잘못된 게 아니고 2개가 같이 발생. 지급되는 사건의 발생 또는 조건이 계약을 말한다. 그죠? 그러니까 불이 나면 예를 들어 불이 나면 주가가 떨어진다. 2개를 만족해야 돼요. 불만 나면 안 돼요. 주가만 떨어지면 안 돼요. 불이 나서 주가가 떨어진다 했을 때 나오는 거. 보험료를 절감해. 왜냐하면 화재보험만 들면 10만 원, 주가 떨어진다 10만 원 했을 때 자, 불이 나서 주가가 떨어진다 하면 20만 원이 아니고 15만 원이면 돼요. 이렇게. 보험료 당연히 요구 부합할 수 있고 효율성 문제 있다. 계약의 효율성. 진짜 이럴 수. 근데 불이 났는데 이게 주가가 얼마큼 떨어졌는데 얘 때문에 떨어진지 모르잖아. 그죠? 트리거에 복잡해. 복잡해. 담보력이 미흡하다. 이렇게. 조건부 자본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조건부 자본. 자, 조건부 자본은 뭐냐면 아까 내가 잠깐 얘기한 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좀 안 좋았어. 부도가 날라고 그래. 신용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신용이 떨어지면 어떻게 망해야죠. 뭐 어떻게 돼? 자, 불났다. 자, 불났어. 얘를 불났어. 그럼 불나면 어떻게 해? 신용이 떨어지죠.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신용이 떨어지면 돈을 어디서 가져와야지 불 끄고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신용이 떨어지니까 어디서 대출 받아요? 돈 받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돈 달라는 데 있지. 그랬을 때는 미리 계약을 하면 야, 나중에 너 이렇게 사고나 그러면 내가 이 돈 그대로 줄게. 아니면 이 돈 안 줘도 언제까지 안 갚아도 돼.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조건부 자본이라는 건데 조건부 자본, 계약은 미리 정한 특별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야, 이거 뭐 할래? 오케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에 투자를 미리 정한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어. 돈 빌려오는 거야. 원래는 신용이 5등급이니까 이렇게 이자가 10%인데 야, 너 사고 나면 5%에 해줘. 미리 이렇게 얘기한 거야. 되시죠? 이렇게. 사고 나면 이걸로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5%인데 뭐 사고 나면 신용이 높으니까 10%가 올라가잖아요. 이자가. 그러지 말고 이걸로 해줘. 사고 발생에 사준물류 금액 소요되거나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 자, 유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냐? 조건부로 뺏어오는 거 아니면 조건부로 주식 발행하는 거 두 종류가 있는데 손실이 발생하면 미리 정한 계약 조건, 대출 기간이야, 금리, 돈 얼마 줄래? 얼마 금리 할래? 이자 얼마 줄래? 이런 것들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계약이래요. 조건부 차입, 조건부 주식 발행. 조건부 주식 발행은 손실이 발생하고 얼마 해가지고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지금은 이게 있다. 객관식 이해 있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면 돼요. 그죠? 장점은 자본 비용이 경감하고 사후적으로 자금 차입이나 주식 발행으로 사전적 자금을 내서 자본 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 빌려오는데 원래는 이만큼 이자 줘야 되지만 이때는 이만큼. 도적적 해이, 자본을 초과 보유하는 경우는 이익을 창출한 투자 대상이 없을 때 경유자 이 자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은 그렇구나. 돈이 있으면 문제예요. 그냥. 보험보다는 경제적 리스크의 관리 방법이 있다. 리스크 관리에 있어 보험 서비스 필요하다는 경우에는 조건부로 이렇게 있다. 유리할 수 있다. 적다면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오케이. 되시죠? 시간이? 그럼 요거 캡본들은 좀 중요하고 할 말이 많으니까 요거 다음 시간에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